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감사 첫날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연구하니 이게 지금 당초 8월 8일 날 요구를 했는데 전혀 부처 사항이 취합이 안 돼 있어서 전반적인 사항을 제출하고 당초 엑스프레임과 비교할 수 있게끔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26일에 왔어요. 보름이 지나서 왔는데 역시 보니까 예를 들면 환경부는 아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부의 경우는 엑스프레임과 전혀 다른 항목으로 양식으로 제출되어 있어서 우리는 비교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나머지 16개 부처 것도 보면은 군데군데 이 항목과 예산이 달라져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제대로 효과를 비교해 볼 수가 없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산자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전체 이때 당시에 위기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추경을 1조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한 건데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정말 한심하고 여기 지금 저 지역경제정책관 또 산업정책실장 있어요. 어떻게 이거 하나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그래요? 파악해보고 부처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파악 조정해가지고 동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계조차 파악이 안 되니 어떻게 지금 산업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지금? 이건 무성의 한 건지 아니면 뭐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건지 무능한 건지 말이야. 장관. 네. 내가 요구하는 자료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직접 한번 챙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위기한 상황에서 예산 1조를 추경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던져버립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좀 제출을, 예산 심사 전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실장과 국장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 네. 시간 운용상, 뒤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20일간 국감하면서 정말 절망감만 더 커졌습니다. 예, 산자부 산하 모든 기관들에게서 장관과 똑같은 레포트판 소리만 들어야 했어요. 아마 대통령과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는 현실은 뭐 이해는 합니다. 이번 국감하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오직 1인만이 지배하는 신종 현대판 황제국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현재 절대 권력의 병풍 뒤에서 많은 비리와 부패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장관, 우리 경제에 지금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 하는 얘기 들은 적 있죠? 네. 예, 공단에 불이 꺼지고 경제의 엔진이 사늘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예, 거리마다 가게는 문을 닫고 공단마다 공장 매매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악의 일자리 풍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판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두 가지 잔치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업의 정규직 잔치판, 또 하나는 청와대의 단기 일자리 잔치판, 두 가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정규직 잔치판부터 한번 봅시다. 요즘 공기업 정규직은 한마디로 머저본 놈이 임자라는 소리가 난무합니다. 들어보셨죠? 시내 직장으로 하는 공기업이 가려고 머리 사매고 몇 년씩 공부하는 학생들,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축구죠. 세간에는 노조하는 부모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를 못 만났으면은 빨리 노조에 가입하든지 박원순 캠프나 민주당 캠프로 가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회자되고도 있습니다. 참으로 더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입만 열면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하더니 공기업에 이렇게 아들, 딸, 조카 끼워 먹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다른 정권의 낙하산을 저도하더니 문재인 정권은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에 161명, 무려 44%나 캠코더 인사로 낙하산 태워 보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직 공기업만 바라보고 오륜영식 공부해온 청년들 응시기회마저 박탈당하면서 피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청년들 참 불쌍합니다. 오늘 여기 온 산자부사나 공기업에도 벌써 취업비리가 많이 드러나고 있죠. 자료 좀 떼어주세요. 우선 파악된 것만 해도 지금 20건인데 이것은 시작이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국정조사, 감사원 조사, 검경수사를 받게 되면 착착 드러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채용 비리를 적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번 친인척 잔치는요, 죄질이 훨씬 더 악랄하고 규모도 큽니다. 줄줄이 감옥 가야 되겠죠? 아무튼 이번 친인척 잔치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은폐를 시도하다가는 문제가 더 커질 겁니다. 장관, 이번에는 청와대의 단기 일자리 잔치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공공부문 약 5만 9천 명 규모의 단기 일자리 잔치판을 벌렸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산자부 산하 21개 기관에서 약 5,200명 동참한다고 계획했죠? 지금 나라가 지금 제정신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판에 그 막대한 예산을 불과 사탕발림하려고 고용통계 조작하려고 허공에 날린다? 그 예산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가정이든 국가든 뭔가 키우고 보태서 나누어 가질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있는 거 파괴하고 쪼개서 우선 나누어 먹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 우선 먹고 보자. 이게 좌파 정부의 기본 신념입니까?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이 있듯이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의 기본에 재원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고 그 기업이 고용을 하도록 해야죠. 네, 장관, 제가 이제 지금까지 공기업의 친인척 잔치판과 청와대의 단기 일자리 잔치판에 대해서 그 경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소신과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의원님,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의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세습에 만약에 문제가 이게 불거지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채용과 관련돼서 사적 이익을 불법 부당하게 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뒤에 조사에 충분히 응하실 거죠? 당연히 저희들은 이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 비리는 비리 당사자의 일탈과 불법 행위에 관련 문제입니다.